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 오늘 강의 제목은 이런 땅 사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 오늘 나눠볼 것은 이제 선생님 지난주에 했던 용도 지역하고 이제 관련된 건 다 보셨잖아요. 그 땅을 만약에 경공매나 이제 뭐 매매한다 이랬을 때 임장 가기 전에 한번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또 어떻게 또 이제 어떤 땅을 사지 말아야 할지 그런 유형들을 오늘 조금 크게 그렇게 한번 좀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혁션 선생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난주에 그러니까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 용도 지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토지 투자 강의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용도 지역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좀 용도 지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20년 가까이 땅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의 용도다. 왜냐하면은 땅의 용도를 모르면은 선배님들이 내가 어떤 어 뭐 저기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사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 판단을 가장 하는 게 용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용도는 건축물 용도랑 다르게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의 용도는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선배님들이 뭐 아파트다. 근데 아파트를 부시고 거기다가 뭐 단독주택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있는데 땅의 용도는 땅 자체가 먼저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땅의 용도를 바꾸는 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허가 할 때 민간에서 우리가 뭐 락쇼 선배님이나 박경 선배님이나 권조 선배님이 내가 지금 땅의 용도가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이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근데 상업적으로 바꾸면 당연히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높이도 많이 지을 수 있고 용도도 많이 완화가 되니까 건축물 용도를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땅값이 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상업지로 바뀌면 가치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상업지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대로 땅의 용도적 변경은 유일하게 국토계획법 법에서 민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안해도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바꿔주지 않는다. 제안 자체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특혜 시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라우스 선생님이 땅을 바꿔줬어요. 근데 그 옆에 땅이 우리 권육천 대표님 땅이에요. 왜 나는 안 바꿔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주들의 그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용도 지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지금도. 특히 강남 서초 뭐 송파 이런 부자 동네들은 워낙 저기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법을 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왜 못 바꿔주냐고 막 제 멱살도 잡고 막 이랬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저는 당연히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인데 컨설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막 제가 바꿔준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시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나누시는데 용도 지역은 지역자를 빼면은 도시와 시골 땅으로 나누신다 말씀드렸고 도시는 개발이 완료된 땅,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도로든 뭐든 개발이 다 완료된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이 비싸겠죠. 도시 외는 도시 밖의 땅이기 때문에 시골 땅이다. 그래서 시골 땅은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구역 지역 나누신다라는 것 일단 말씀드렸고요. 주거 지역, 도시 지역은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나누신다. 이렇게만 일단 아셔도 선배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개발이 가능한 땅은 뭐다? 주상공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 그다음에 계획관리 지역 이 정도만 아셔도 이 땅들은 괜찮구나라고 선배님들이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적률은 뭐다? 아니 그 건폐율은 뭐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우리 권익현 선배님 땅이 100평생 있다. 100평 있다 그러면은 100평 자체는 330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옛날 평당가가 지금 평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문 보시면 3.3제곱미터당 나오잖아요. 그 3.3제곱미터당이 선배님들 우리 어렸을 때 한 평당 얼마야? 지금도 쓰잖아요. 네. 평당가가 3.3제곱미터 단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100평 땅에 건폐율 50%다 하면은 뭐다? 우리 라욱 선생님이 100% 갖고 있다. 권시현 대표님이. 근데 내가 커피숍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건폐 50이라는 거는 최대 내가 이 땅에서 커피숍 1층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최대 면적이 얼마다? 50평이다. 그래서 토지 면적에 건축물의 1층 면적을 건폐를 한다. 그래서 건폐율 50%라는 거는 내가 이 땅 100평에
건물 50평, 1층은 5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60%다 그러면은 이게 60평이 되겠죠. 그죠? 조금 더 크게 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은 최대치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건폐율이 60% 이하다 그러면은 꼭 60%를 안 채워도 돼요. 30%로 줘도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폐율을 줄이면 어때요? 용적률이 올라가겠죠.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층수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말씀하신 대로 연면적, 쌓는 면적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용적률이 100%라는 것보다 내가 건폐율 50%짜리를 두 개 층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용적률이죠. 그래서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선배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땅 이렇게 그냥 가셨을 때 내 땅을 갖고 있다. 내 땅을 얼마만큼 개발 가능하냐.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 용적률 건폐를 어디서 찾는지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땅 하나를 갖고 그 저기 보여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뭐다?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도시죠. 여기 도시지역 말씀드렸죠. 아까. 그리고 농림, 자연경 보존지역, 관리지역이 도시 외지역이다. 그래서 도시가 커진다라는 의미보다 우리가 싼 땅을 사가지고 개발 계획이 이쪽 이쪽 도시 외적의 땅에다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이게 개발이 됐을 때 나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럼 계속 도시가 커진다라는 거는 도시 외지역, 시골 땅들이 계속 개발이 돼가지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권은 어때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빈 땅이 없죠. 근데 선배님들이 싼 땅 같은 경우 경기도 북부나 경기도 남부나 평택, 화성 아니면 파주나 수도권만 봤을 때 아니면 저쪽 부산에 보면 거제, 통영 이런 데 보면 어때요? 그런 시골 땅들은 산이나 논이 많죠. 농지나 산지가.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에 농지 산지는 마지막에 배울 건데 농지 산지가 많은 그 시골 땅들이 많은 게 그런 땅들이 이제 개발 여지가 많은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한없이 커진다? 그 개발을 할 수 있다 없다? 개발을 다 해버리면은 다 파괴되고 안 그래도 좁은 땅, 뭐 자연도 환경 보존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뭘 줬다? 개발지원구역을 해가지고 그린벨트를 지정을 해놨다.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건 뭐다? 도시가 커지는 것을 무질서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땅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개발지원구역 땅을 몇 개를 들어와가지고 또 검토를 했는데 개발지원구역은 이제 여전히 이 국가에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 우리 민간에서 개발지원구역 해제를 해달라고 외쳐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그린벨트 땅은 선배님들이 이거는 웬만하면 좀 보시지 마라. 근데 그린벨트 땅도 잘만 사용하면 선배님들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또 따로 제가 어, 수업이 따로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린벨트 땅은 그냥 웬만하면 사지 마셔라.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용적률 커플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민간 제한으로는 변경이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적 작은 토지, 1종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선배님들이 어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사서 오피스텔을 짓거나 원룸을 져라. 아니면 자연녹지전의 계획관리 지역 같은 땅에 어떤 기농, 기촌 이런 거 포함해서 선배님들 세컨하우스로 살아.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는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개발이 가능 용도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요 표만 선생님들이 그냥 찍고 그냥 가지고 다니시든지 그냥 외우셔도 아 어디 땅이 좋다구나. 그냥 주상 공록, 계획관리적 자연녹 지적 그냥 이렇게만 외우셔도 아 땅의 용도가 이런 땅은 괜찮구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거 모르셔도 용도 지역만 선생님이 이게 딱 그냥 이것만 갖고 계셔도 아 괜찮구나. 이거 그 이상으로 만약에 토지 공부를 더 하실 거면은 더 같이 아는 거 몇 개만 더 이렇게 어려운 것만 몇 개 아시면은 그거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나중에 토지 투자하거나 토지 투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깔려 있는 기초 지식은 일단 제일 간단하게 용도적만 아셔도 선생님들이 그 투자할 때 저기 뭐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저는 왜 해야 될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경쟁이 적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 권익수 대표님이나 뭐 박현현 선배님이나 우리 이인정 대표님이나 라프현 선배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약이나 아파트 같은 청약이나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건물 같은 경우는 딱딱딱 어떻게 보면 환급성이 빠르기 때문에 딱 또 아파트는 왜 그래요? 시세가 딱딱딱 보이니까 이게 뭐 전세가랑 뭐 매매가랑 뭐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때 또 보면은 뭐 갭 투자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요새는 역전세난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막 깡통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은 시세가 딱딱 보이니까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땅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없어요. 사실은 시세가 있긴 있는데 땅 시세 보는 사이트가 있긴 있는데 땅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또 부르는 게 호가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 자체가 좀 어렵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접근을 잘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나 그런 거에 비해서 경쟁이 적다. 근데 요새는 또 이제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의외로 또 이제 토지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수가 그분들보다는 부동산 투자 중에 좀 적은 편이고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도 제가 제가 알고는 있지만 제가 수익성을 못 내는 게 제가 저도 뭐 이렇게 자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투자를 좀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제 수익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토지 투자는 장기 투자로 많이 보잖아요, 선배님들. 묻어놓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땅을 잘 사놓으면은 어떻게든 특히 수도권 근처의 농지들은 하나 사시면은 1년이나 2년 내에 뭐 1.5배, 뭐 공시지가가 1.5배, 2배씩은 꼬박꼬박씩 올라요. 그 물가상승 반영해가지고. 그 도심에 가까이 있는 농지들은. 또 아니면은 아예 도심에 있는 땅들은 서울에 있는 땅값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떨어져요, 사실은요. 부동산 경기 타가지고 막 훅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그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그 흐름에 따라서 그런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막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반값이 떨어졌다? 이런 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못 봤어요. 가서 보면은 거의 뭐 떨어지는 게 근데 땅 같은 경우는 그 떨어지는 게 많지가 않아요. 확 떨어지거나. 건물에 비해서도. 그래서 묻어두면은 수익성이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건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 투자가 꼭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땅 묵혀놓으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온비드 이제 공매 관련 투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분 투자를 원래 지분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분 투자를 하는 이유가 선배님들이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소액으로 지분을 사서 그러니까 공매를 낙찰을 받거나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다른 공유자한테 시세만큼 팔면은 그 시세 차이만큼 이제 버는 게 소액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 땅 투자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땅 투자도 되게 많거든요. 농지 투자도 있고, 산지 투자, 뭐 매매, 분할 투자, 뭐 이런 것도 봤는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분 투자거든요. 지분 공매, 경공매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뭐 바로 낙찰 받아서 뭐 3달 아니면 6개월 만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소액이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300만 원짜리 낙찰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올해 아마 이제 900만 원 정도에 팔려고 해요, 지금. 600 정도로 이제 뭐 세금 내고 하면 뭐 한 4, 500 남겠죠. 그런 식으로 남겨 먹는 거예요. 그 투자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래서 경공매라는 게 선생님 보면 시세만큼 낙찰받을 때는 시세만큼 받는 게 아니라 떨어진 싸게 사가지고 근데 사람 물건을 팔 때는 어때요? 땅을 팔 때는 그 시세만큼 줘야 되잖아요. 그죠? 낙찰받은 금액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경매 공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싸게 사가지고 나중 선배님들이 팔 때는 시세만큼 파니까 그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경매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사람들이 경매 공부를 왜 해요? 공매 공부를 왜 해요? 싸게 낙찰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어렵지만 명도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 내쫓고 뭐 합의도 해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매매하면 깔끔한데 그냥 싸게 사면은 항상 뭐든지 이렇게 책임이 따르잖아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액 투자도 할 수 있다, 땅도. 그리고 경공매를 하더라도 토지 같은 경우는 80%까지 대출이 나와요, 지금도. 지금도 그뭐 약간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대출을 규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단위 농협이나 수협이나 신협 같은 데 가면은 경공매 하실 때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낙찰 받고 잔금은 대출 받아가지고
치르시고 나중에 팔고 나서 그 차이만큼 또 뭐 이자만 내고 원금 갚든가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부동산 많이 하시면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현민들이 토지 투자를 만약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그다음에 투자는 얼마나 할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실 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직접 매입을 할지 아니면 직접 낙찰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할지 아니면 투자용으로 할지 이런 식으로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들이 땅이 그 좋은 땅을 고르는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입지랑 도로랑 용도 지역이 있어요. 저는 근데 순서를 용도 지역, 도로, 입지 한번 써보세요. 용도 지역, 도로, 입지. 첫 번째는 저는 항상 활용이 가능한 땅, 3번부터 설명을 할게요. 활용이 가능한 땅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선배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표 있죠. 그 용도 지역에 개발이 가능하냐, 개발 가능하지 않냐. 그게 용도 지역을 먼저 보셔야 활용이 가능한 땅이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면은 항상 입지를 먼저 봐요. 여기가 뭐가 들어오고 뭐 철도가 들어오고 새로운 도로가 들어오고 뭐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물론 좋아요 그게. 입지가 좋은 것도 맞아요. 중요하죠. 사람 인구가 늘어나야 그 가격이 오르잖아요. 사람이 모여야. 그런데 땅은 다른 건물과 다르게 일단은 선배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상속을 받았거나 낙찰을 받았거나 매매를 하셨던 그 땅은 활용이 가능한 땅이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그 활용이 가능한 땅보다 개발이 가능한 땅. 용도 지역에 좋아야 된다. 1번이. 두 번째가 맹지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도로랑 접해 있어야 돼요. 도로랑 접해 있어야 되는 땅이 뭐다? 나중에 인허가도 나고 허가가 가능하다. 맹지 탈출하는 방법을 뭐 선배님들 그때 제가 뭐 올려드린 게 보셨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탈출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도로랑 붙어있는 땅이 가장 좋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입지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땅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개발 계획이 들어오느냐, 철도가 나느냐, 기반 시설이 새로 들어오느냐, 인프라가 그리고 신도시가 새로 건설이 되느냐 이런 개발 계획이 예정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선배님이 낙찰을 받았다, 매매를 하셨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엑시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실수요자에서 내가 농지를 샀는데 실제로 이렇게 농사를 져야 되는 거냐, 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 그 딱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선배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분 투자를 하셨으면은 빨리 다른 그 공유자한테 팔거나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어떤 개발 계획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지역의 어떤 개발 계획이 좀 늦어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개발 계획이 막 이렇게 개발 계획이 지금 막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그 인근의 땅을 사놨는데 이게 갑자기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나 이런 것도 선배님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토지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토지를 고르기 위한 조건은 뭐다? 일단 용도 지역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도로에 접하는 거냐? 그래서 한번 땅 하나를 갖고 선배님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땅의 용도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 땅을 하나 지금 선배님들이 하나 보신다고 해요. 라우크 선생님이나 박현 선생님이나 권유 선생님이나 이윤 선생님께서 용인에 자연녹지 지역 땅을 하나 내가 좀 매매를 받고 어디 뭐 경매 물건이 나왔어. 그거를 한번 보자고 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선배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땅을 이제 먼저 보려면 가장 뭐부터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땅의 용도 지역부터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땅이 일단 한번 지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볼 땅은 용인에 있는 신갈동 한 85-1번지 땅입니다. 이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땅이 여기 이게 보시면 뭐 산도 많죠. 지금 보니까 일단 보면 이게 지금 용도 지역이 일단 선배 용도 지역을 만약에 내가 빨리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토지임 사이트 가셔도 되는데 여기 지적 편집도 보이시죠? 요거 요 지적 편집도 요거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좀 이따 배울 지적이랑 지적도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용도 지역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용도 지역이 지금 용도 지역이 이렇게 녹색이 녹지 지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일단 신갈동 산 85-1번지 땅을 뭐 경매 물건이든 매매 물건을 봤다. 그러면 토지임 사이트 가가지고 토지임을 이렇게 쳐볼게요. 토지임. 그런 다음에 토지임 사이트에서 신갈동 산 85-1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신갈동 85-1 지금 제가 쳤는데 조금 느리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치면은 뭐라고 나와요, 선생님, 여기? 자연녹지가 나오죠, 자연녹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자연녹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녹지 확인했는데 일단은 우리 라구 선생님이나 권혁천 대표님이나 박현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 자연녹지 지역에다가 내가 이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도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도로가 있는지. 근데 아까 여기 딱 보니까 제가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선배님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지적도라는 거예요. 지적도. 이게 보시면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 텐데 요게 요 빨간 선을 그 바운더리 이렇게 그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운더리 이렇게 요 바운더리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지적선이에요. 지적선. 이게 선배님들이 실제로 이게 땅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지적선은 눈에 보인다 1번, 안 보인다 2번.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시겠어요? 눈에 보인다, 제가 눈에 보인다가 1번이었네요. 안 보인다 1번, 보인다 2번. 안 보인다 1번, 보인다 2번. 그쵸? 1번이죠, 1번. 이 지적선은 안 보여요. 지적선은 안 보이고, 우리가 보이는 게 뭐예요? 여기 보이는 이 지형이 보이죠, 지형이. 그죠? 이 지형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선배님들, 그죠? 이 지적선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이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지형이, 이 지역 현황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딱 봤을 때, 지적선을 보니까 어때요, 선배님들? 지적선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도로에 접해 있는지 안 접해 있는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이따 배울 지목을 배울 건데, 지목이 도예요, 도. 지목이 도라는 건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라면은 일단은 지적선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적도에서는. 그런데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 땅이 어디 있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 땅에 지금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에요. 여기. 그럼 지금 보면은 현황도 지금 도로가 이렇게 보이죠? 제가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로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땅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요 땅인데 요게 385-가 요 땅이에요. 근데 지금 진입도로가 지적도에서 지금 보니까 38-63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도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진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도로가. 그럼 도로랑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땅은 일단은 제가 그냥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도로에 접해 있다. 그리고 주변에 입지를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보니까 뭐 건물이 많죠? 보니까 뭐 공장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데다 뭘 해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도서관도 있고, 뭐 저기 보니까 주택도 있고, 막 이러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만약 라욱자 선배님은 내가 커피숍을 해보겠다. 이 땅에다가 지금. 그리고 뭐 박현 선배님 이 땅에다가 나는 다 뭐 주택을 한번 줘보고 싶다. 그리고 권희철 선배님은 난 여기다가 강의장 하나 짓겠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건축물 용도를 이제 생각을 하겠죠. 선배님들이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죠? 땅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 땅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다시 좀 돌아가면은 지금 보면은 그러면 선배님 그 땅의 용도에서 내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사이트를 이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사이트가 다시 한번 여기 돌아가면 네이버에서 이번에는 자치법규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치법규라는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각 시군 모든 조례를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배님들이 지금 뭘 보냐고 한다면 제가 그 지금 짓는 지금 땅의 그 자연녹지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치단계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현행 자치법규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용인시 여기다가 도시계획으로 쓰세요. 그래서 모든 선배님들이 갖고 있는 땅에 관련된 그런 관련된 조례를 보고 싶으면 각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면 돼요. 도시계획 조례 아시겠죠? 그래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지금 들어왔어요. 선배님 이렇게 보면. 그럼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보면은 뭐 조례는 아시죠? 법에 보면 1장 2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뭘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지금 보는 거니까 쭉 보시면 용도지에서 건축 제한이라 보이시죠? 땅의 용도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럼 지금 보니까 별표 1과 같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어디였어요? 자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라욱 선생님 커피숍, 박 선생님 주택, 우리 윤용 선배님은 뭐 다른 거, 뭐 권선명 강의장 뭐 이렇게 써요. 그럼 별표 16과 같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별표는 보통 쭉 내리면 한글 파일이 있어요, 이게. 이걸 받아볼게요. 한글 파일을. 그런 다음에 한글 파일 열어볼게요. 이거 보시면 선생님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 이게 모든 용도 땅의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리된 사이트 그 파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연녹지를 찾을게요. 그러면 컨트롤 F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연녹지를 쳐볼게요.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건축된 건축 나오죠. 이게 선배님들이 자연녹지 지역 우리 땅의 용도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락 선생님 같은 커피숍 짓다고 말씀드렸었죠. 커피숍은 근생시설이에요. 근린생활시설.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박현 선생님은 주택을 짓고 싶어. 단독주택이든 아파트 빼고 열리면 다 된대요. 그죠? 다 나오죠. 근데 뭐다? 자연주에서는 층수가 규제돼 있어요. 4층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우리 권익 선생님이 강의장을 짓고 싶다면 역시 근린생활실 들어가겠죠. 아니 뭐 무남이 집회시설이나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4층 이하의 건물을 내가 지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기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치법규 사이트 들어오셔갖고 도시계획 조례 들어와서 내가 어떤 땅의 용도를 확인한 다음에 그 땅의 용도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어디다 자치법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도시계획 조례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용적률 검표율도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보세요, 선생님 여기. 그럼 제가 뭐 지금 세 분이 이제 어떤 각각 용도로 이제 뭐 이렇게 짓는 걸 확인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늘 조금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일단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건폐율 보이시죠? 용도적 건폐율. 여기에 자연녹지가 어디 있어요? 자연녹지죠. 20%로 나오죠. 20% 이하다. 그죠?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 이하예요. 그리고 용적률은 얼마다? 용적률은 또 내리면은 용적률 나오죠. 여기서 자연녹지 지역 100% 이하.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내가 용인에 지금인 땅, 지금 이 땅 자체를 얼마만큼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최대 100%, 건폐율은 20%, 그 다음 층수는 얼마? 4층 이하. 그럼 제가 용적률은 건폐율 곱하기 층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0 곱하기 5 아니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른 용도 지역에서 높이 제한이 없으면은 5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부터 계획관리 지역, 그 다음에 보전관리 지역, 뭐 이렇게 뭐 농림지역 이런 것들은 딱 층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걸 못 넘어요. 그래서 자연녹지부터 계획관리 자연녹지는 4층 이하라고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계획관리 지역, 자연녹지 지역은 4층이 끝이다. 근데 나머지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이든 상업 지역은 그 용적률에 맞춰서 높게 지을 수가 있다. 층수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선배님들이 좀 더 구분이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그 땅의 용도 지역에서 그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찾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각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알아보는 방법보다 각 지자체의 조식의 조례를 들어가서 자치법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도로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로에서. 그럼 도로가 접해 있어야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가 없는 땅은 뭐예요? 맹지잖아요, 맹지. 그 때문에 도로는 선배님 딱 그냥 기관만 기억하시면 돼요. 도로는 우리가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박현 선배님 땅이 이게 있다 이렇게 앞에. 그럼 이 땅 자체 앞에 있는 땅이 도로가 4m는 최소 돼야 선배님이 새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잖아요. 근데 시골 같은 땅들은 어때요? 시골 땅들은 좁은 데가 있을 거예요. 4m가 안 되는 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워볼게요. 만약에 시골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2m밖에 안 돼. 근데 여기 접해 있는 땅이 권역전 선생님 땅이 이렇게 접해 있어요. 그럼 나는 허가를 받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어. 땅의 용도주도 좋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도로가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권익선 대표님 땅에서 2m를 셋백 해가지고 이걸 4m로 맞춘 다음에 땅 여기다가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때요? 박현 선생님, 락현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은 아깝죠. 내 땅을 더 내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좁으면 내 땅을 더 셋백이라는 거예요. 후퇴해가지고 4m를 맞춰놓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골 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제 장인어른 집도 안동에 그 풍산 쪽에 있는데 장인어른 집이 좀 안쪽에 있어요. 근데 도로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신축은 못하고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개조만 할 수 있고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체크를 잘 하시는데 무조건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거 지우고 이제 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도로가 있고 평면이 만약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가 도로에 이 길이가 적어도 2m 이상은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토지가 도로에 이 길이가 2m가 이상이 되고 이 길이가 4m가 돼야 된다. 최소가 이게 돼야 허가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조그만 땅은 사지 마시고 땅을 보실 때 도로는 4m가 돼. 그러면 이 너비도 최소 4m가 되는 땅을 보세요. 4. 그런 땅들이 나중에 딱딱 맞추면 딱 맞아요. 그게. 그래서 4, 2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좁으니까 시골 땅들 보셨을 때 도로 너비가 4. 그래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선배님들 만약에 이렇게 한 평 아시죠? 그러니까 평이란 게 제가 뭐였어요? 3.3 제곱미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3 제곱미터면은 이게 곱하기로 했을 때 170 몇? 170, 180이 좀 안 되나 그래요. 그러면 선배님이 한 평을 만약에 잰다고 했을 때 나중에 땅 보러 갔을 때 우리 뭐 권육성 선배님이 키가 뭐 한 180이 되다 말씀드리면 그럼 남자 성인 키로 누우세요 그냥 이렇게 남편분한테 한번 누워봐라. 그 가로로 눕고 세로로 눕고 그럼 쭉 이렇게 남자 성인 키로 이렇게 누우면은 한 번 가로로 눕고 세로로 눕고 그래서 이렇게 그어 보세요. 그럼 그게 한 평이에요. 그 임장 가실 때도 만약 시골 땅을 가시면은 그 선배님 옛날에 보면 그 시골에 가도 이렇게 초등학교 분교 많잖아요. 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운동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 운동장이 몇 평이나 는 물어보세요. 관리자들한테. 그러면 그 운동장이 몇 평이다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 저 정도 되겠네. 근데 많이 감이 안 온다 그러면 그 남편분이 누우라고 하시고 남자분은 자기 한번 누워보세요. 이렇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몇 평인지 감이 돼요. 근데 그게 한 평이 진짜 작은 게 아니에요. 남자 키 170, 170 이렇게 누워. 저도 제 키가 172인데 저도 작은 편이라서 이렇게 눕고 하면은 그게 되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도로는 4m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요거를 한번 선배님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선배님 지금 제가 이거 아까 그 우리 용인 땅 보셨잖아요. 이렇게 용인 땅 지금 보시면은 그럼 용인 땅 이렇게 보셨는데 제가 아까 도로 봤죠, 도로. 도로가 나중에 이제 경매나 이렇게 봤을 때 이 지적상에 봤을 때 이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붙어 있어 봤어요. 근데 이거랑 나중에 요거랑 이 현황이랑 만약 이렇게 요 현황이랑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은 원래 이게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게 전산화 되기 전에 다 손으로 그려가지고 전산에서 딱 입혀도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지적상이랑 현황의 도로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게.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만약 라옥조 선생님께서 이 땅을 만약에 사셨는데, 내가 지적선을 봤는데도 도로랑 접해 있었어, 분명히. 지적선으로. 근데 실제로 임장 가서 봤더니 이 땅이 접해 있는 게 아니라 도로랑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맹지가 되는 거예요. 현황상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적과 현황사의 차이가 생겼다. 그럴 때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 많이 들어보셨죠? 측량을 하는 이유가 땅의 경계나 이런 도로랑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맹지인지 아닌지. 그래서 처음부터 측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선배님들이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개발을 할 때는 항상 측량을 해요. 허가 들어가기 전에. 그럴 때 경계를 맞추셔야 돼요. 만약 맹지다 그러면은 맹지 탈출법을 써서 뭐 앞에 있는 땅을 같이 사든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새는 거의 전산화 시켜서 거의 맞는데 그래도 선배는 항상 보실 때 그냥 꼭 이게 도면만으로 봤을 때 접해 있다고 보시는데 사진으로인데 항상 먼저 가셔갖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이유가 뭐다? 현황과 지적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땅 따먹기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황과 지적상 도로 차이를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으면은 현장 조사를 해서 측량을 통해 갖고 경계를 맞춘다. 그걸 꼭 또 한번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최소국 4m, 그 다음에 토지 2m. 그래서 44에 있는 땅을 그렇게 좀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니까 그렇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땅의 인허가는 사실 선배님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허가라 말씀드렸었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 선배님이 땅을 사가지고 개발행위를 득해서 그 다음에 형질 변경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지목 변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땅의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다. 그러니까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땅을 깎고 절토하고 땅을 쌓는 성토하고 절성토를 통해서 땅의 형질을 바꾸는 공사를 하기 위한 인허가가 뭐다? 그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은 그냥 땅에 인허가할 때 개발행위 개발했는데 토목공사 많이 들어보셨죠? 토목공사가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토목공사란 말은 땅을 공사하는 거다.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땅을 평평히 만들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선배님의 땅의 속성을 만약에 바꾸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랑 접해 있느냐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도로랑 접해 있느냐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아시죠? 물이 들어오느냐 하수도 우리가 쓰는 오수 있죠 오수 선배님들 막 싱크대 아니 뭐 저기 막 설거지하고 그 쓰던 물 뭐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용변 보고 난 그런 물들 있잖아요. 그런 오수를 처리해서 하수도가 있느냐 관이 그리고 그 땅의 경사도가 얼마냐 이게 세 개가 다 맞아야 뭐다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까 선배님 보신 이 땅 지금 우리 용인 땅 이거 개발 가능할까요? 선배님 뭐 락조님이 커피숍을 줘야 되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땅도 평평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과연 이 땅은 개발 행위가 가능하겠냐? 그러면 이것도 어디서 보느냐? 여기 이것도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의 효과 기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만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용적률, 건폐율, 용도, 그 다음에 개발의 효과 가능한지.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권인철 대표님께서 강의자를 짓겠다. 그러면 딱 보셨어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딱 표현이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도 나오죠. 여기서
쭉 다른 건 이제 보시지 마시고 개발행 효과 기준 보세요. 이렇게 기준에 보시면 지금 여기 보니까 쭉 다음 모든 각고 요건을 갖춘 토지에서 개발 행위를 허가해 준다 나오죠. 그럼 보니까 경사도 같은 경우가 특히 20도 이하래요. 20도 이하.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신갈동이 기운 거거든요. 기운 거는 17.5도 이하인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7.5도가 넘어버리면 이 땅 전체 평균 경사도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행히 이 땅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6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그 다음 주에 산지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용인시나 제가 말씀드린 지자체 앞에 가면 그 사이트 그 저기 인허가방을 해가지고 무슨 측량 설계 공사나 건축사 사무소 이렇게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가가지고 내 땅이 몇 도입니까? 내 땅이 이게 지금 경사도가 얼마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면 돼요. 가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주거든요. 그럼 거기서 애들이 말을 해줘요. 근데 어떤 데는 비용을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비용 주고 제대로 받으셔도 돼요, 경사도를. 그러면 경사도만 봐도 아 개발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그거는 팔든지 아니면 뭐 놔두고 농사를 지으시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건 다른 또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발이 가능한 게. 아시겠죠? 그리고 보니까 만약에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는 걸 보니까 상하수도 같은 게 꼭 필요하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이 상하수도가 없잖아요. 상하수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다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아시죠? 개인 그 일부러 막 그 정화조나 저수조 같은 걸 넣어가지고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선배님들이 진짜 이게 어디가 개발되냐 안 되냐는 것보다 그런 업체에 가셔갖고 한번 그 상담을 받으시면은 가장 빠르다라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서류를 일단 1차 서류 한번 보시면은 선배님들이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뭘 보자 그랬어요. 임장 가기 전에 볼 게 토지임 사이트가 이렇게 토지임 계획 확인을 하는 게 아까 이거 보여드린 토지임 사이트에 요거 그러면 요게 토지임 계획 확인을 하거든요. 요 자체가 토지임 계획 확인을 해요. 그래서 줄여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줄여서 토계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토지임 계획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가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지적 이제 배울 거예요. 지적도랑 지적 그 다음에 지형도 그 다음에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토지임 가가지고 토지임 규정 확인을 보자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토지임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용도 지역 다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건 지난주에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토지임 사이트 가가지고 주소 쳐서 내 땅의 용도 지역이 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일단 요건 그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확인하시면은 자기 선배님이 갖고 계신 땅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 라우크 선배님, 박현 선배님, 뭐 권시 선배님, 엔지 선배님 이렇게 우리도 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그 땅도 번호가 있는 게 그게 지번이에요. 지번과 지목이 합친 게 뭐다? 그게 지적이다. 그래서 지적은 땅에 대한 주소를 기록한 정보다. 이거를 지번과 지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가 뭐 제가 사는 동네가 뭐 상봉동 120-2번지다. 그럼 120-2가 땅의 번호, 지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목은 그 땅의 겉모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목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선배님들 가고 아파트나 어떤 빌라나 이런 데는 대지, 그냥 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토지 대장에 보면은 지번과 지목이 나온다. 그거를 도면화시킨 게 뭐다? 지적도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지적도가 어디 처음에 나와요? 딱 토지움 사이트 가보면 이 여기 보이시죠? 확인 도면이라고 보이시는 거. 이게 아까 눌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이게 지적도예요. 이게 지적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 85-1이 지번이 되겠죠. 그죠? 이 땅에. 그 이미 뭐예요? 이게 지목이 돼요. 지목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임이란 건 임야야, 임야. 임야는 산지를 나타내는 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 85-1이 뭐다? 이게 지번,
임은 지목. 그리고 요 선이 뭐였어요? 요 선이 요 선이 지적선이에요. 지적선. 요게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목은 토지의 겉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목을 선배님들 너무 지목도 중요한데 용도 지역이 중요하다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땅의 속성에 따라서 등록이 된 거다. 근데 지목은 총 28개로 돼 있다. 안 그래도 졸린데 막 머리 아픈데 이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전답 과수원이 농지다. 전, 답, 과수원. 이게 앞에 나오는 거 있죠. 전, 전, 답, 과수원이 농지다, 농지.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농지를 선배님 투자하실 때 지목을 봐야 되는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자, 하나 더 치세요. 임야는 산지다. 임야, 산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임야밖에 없어요. 아까 보시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임야는 산지다. 이거는 반드시 채팅창 쳐보세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사는 땅이 산지랑 농지거든요. 전답, 과수원, 농지다. 임야는 산지다. 그리고 선배님들 지금 살고 지금 집에 계시잖아요. 지금 집에 계신 나중에 떼보면 대라고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대가 뭐다? 건축물이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한다. 그래서 대지라고 해요. 대지. 원래 대가 아니라 대지인데 지자 빼가지고 대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택지 조성과 왕의 땅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창고 용지, 형 아실 거예요. 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창고 용지가 있고 학교나 공장 용지도 아니, 장, 뭐 학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창고 용지는 왜 써놨냐면 그다음에 농림지역 땅을 제가 농림지역 땅 사지 말라고 아까 막 이렇게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락 선생님이나 박 선생님이나 권희 선생님께서 뭐 고향에 있는 땅이 농림지역 땅이다. 근데 농림지역 땅도 개발이 안 된다고 제가 막 그랬지만 농림지역 땅에서도 안 되는 땅 중에 그래도 창고 하나는 지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실 때 특히 막 골치 아픈 땅도 있잖아요. 제가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고 말했던 용도 지역에 그런 땅 같은 경우는 일단 인허가를 내도 그러니까 땅을 선생님 땅 가치를 올리는 게 그냥 허가만 공사를 안 하고 그냥 허가만 받아놔도 땅값이 올라요. 이럴 때 농림지역에서는 창고 그러니까 조그만 창고는 가능하거든요. 창고를 하나 지으세요 그냥. 창고를 짓는 인허가를 받는 거예요. 개발의 허가를. 창고를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아놓으면 그게 만약 거기 선생님께서 농림지역 땅이 평당 2만 원짜리 땅이 있다 쳐요. 근데 그걸 허가를 해서 판고를 지어서 땅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평당 2배는 올라요. 그래서 팔면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창고라는 게 제가 해놓은 거 보면 창고는 웬만한 용도에서는 다 지을 수가 있어요. 시골에도 웬만하면 도로도 있고 하면. 그래서 창고를 줘놓고 허가를 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나중에 또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건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어, 국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쭉 이제 보면은 국어는 제가 왜 쳐놨냐면 만약에 우리 라욱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떤 땅을 이렇게 샀는데 이게 농지에 농지, 전이라고 쳐요. 농지를 샀는데 이게 보니까 실제로 이게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국어가 이렇게 있어요. 국어는 나중에 농사 지을 때 물길이잖아요, 물길. 그게 국어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선배님이 이게 도로랑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맹지가 돼버린 거예요. 국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고 나중에 국어가 사실 물길이 마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국어로서의 기능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보통 나라 땅이 많아요. 국공유지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 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능이 상실이 되면은 요 앞에 요걸 좀 크게 그려볼게요. 만약에 도로가 있고 국어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라우스 선생님이 땅에 이렇게 이 땅을 쳐요. 이게 이 농지를. 그럼 맹지잖아요. 그러면 도로랑 붙여야 되니까 요만큼을 더 사야 되겠죠. 맹지 탈출하려면. 그럼 요걸 살 때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기능이 상실했다 그러면은 나라 땅 같은 경우는 그 회계가 그 지역 그 군청의 회계과 가셔갖고 이 땅이 매입이 가능합니까? 문의를 하시면은 국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가지고 같이 합쳐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맹지 탈출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나중에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선배님들이 국어 땅도 나중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묘지는 빼고 이 잡종지는 제가 왜냐면 잡이라고 나중에 선배님 그 토지는 계시면 잡이라고 있는 땅을 보실 거예요, 지목이. 이 잡종지는 모든 땅을 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성이 없어요. 잡종지를 농지로도 만들 수가 있고 잡종지를 주유소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잡이라는 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도 좋고 지목이 잡이야.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요. 개발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일단 한번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선배님 보시면은 이제 지형도 이렇게 보시는데 이 지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지적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요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지형이. 그래서 이 지형이 우리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제가 여기 땅을 사려고 했었어요. 여기 땅을. 여기 땅을 사려고 했었는데 여기 땅에 보니까 일단 지도를 보니까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근데 길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임장을 안 가고 그냥 계약금을 일단 치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확인을 했어요.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선배 여기 옛날 우리 그 한국 그 지도 옛날에 뭐죠? 그 지도책 있었잖아요. 우리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된 게 이게 전답이에요. 전답. 이게 지금 전답을 표시를 한 거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등고선이에요. 등고선. 그러니까 등고선이 가파르면 어때요? 이 가파르면은 경사도가 되게 급한 거고 이게 경사도가 이렇게 넓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여기는 완만한 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사도가 급하면은 딱 잘랐을 때 이렇게 산지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완만하게 보시면 이게 농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사도가 완만한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농지가 비싸요. 산지보다.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가봤더니 실제로는 이 땅이 도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맹지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무슨 뭐 홍수가 나가지고 태풍이 와서 다 유실이 된 거예요. 이 땅이. 이 도로가. 그러니까 이 도로가 원래 그냥 임도라고 해가지고 산길 있죠. 우리 권인태님 뭐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그 작전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군대 가면은 그 산길 같은 거. 뭐 람선님도 박경님 등산 좋아하시면 그런 그 등산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산에 가면은 그 길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유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아예 땅이 그냥 있긴 한데 도로가 없으니까 그냥 맹지가 돼서 그냥 계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선배님들이 항상 땅을 매매하거나 뭔가를 할 때 임장을 꼭 가셔야 된다. 왜냐? 이 지형도하고 실제 현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형도에는 도로가 있었는데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역으로 우리 권선생님께서 여기 매봉산 근처에 어떤 땅을 샀다고 쳐요.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분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지도에 이렇게 된 표시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게 묘예요. 묘. 분묘. 요게 분묘 표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같은 분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묘 기지권을 들어보셨죠? 분묘 기지권이란 말이 내 땅인데 권유택빈 땅인데 제가 몰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만약에 그 땅을 묻어놨는데 몰랐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료를 청구를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분묘 기지권이 발생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묘가 있으면 이걸 이장해야 되잖아요. 개장하거나 해가지고. 그럼 그 개장할 때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묘에서 반경 얼마까지는 또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임장을 가서 내가 지도에 있는 거랑 확인을 하시고 그 땅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다? 선배님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지금 딱 보셨을 때 요거랑 이 땅이랑 지금 보고 되게 헷갈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땅인데 여기 막 지형은 뭐고 지적은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뭐다? 네이버 지도를 켜가지고 네이버 지도 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지형이죠. 지형 우리 눈에 보이죠. 여기서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세요. 그럼 어때요 선배님들? 이게 두 개가 오버랩이 되죠. 지금 보이시죠?
지형학 밑에 지적이 깔려 있죠. 요거를 사진 파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거를 캡처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임장을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 거리뷰 보이시죠? 거리뷰. 거리뷰 누르시면은 로드뷰 아시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웬만한 것들은. 그럼 보면은,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딱 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럼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방향.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네. 들어가는 길이 있네. 이쪽으로. 지금 우리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 지금 보시면. 그럼 당연히 진입이 되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것도 몇 장을 이미지를 저장해가지고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임장 가셨을 때 이런 걸 다 보셔야 이 사진이 제대로 나왔는지.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공매나 경매 볼 때 경매 보면은 그 물건 볼 때 막 사진 몇 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바운드리 치고. 근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보시고 선배님들 제가 알려주는 용도적이 뭐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임장 가실 때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좀 피곤하실 텐데 그냥 얘기 쭉 들으시고 나중에 영상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지금 선생님들도 내일 또 일정이 있으시니까 제가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누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딱 보셨을 때 아까 이 도시계 시설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이거 지우면은 여기 빨간 선 보이세요? 빨간 선? 여기 아까 이 지적선 말고 여기 보면은 중로 1류 뭐 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도시계 시설이에요. 이 빨간 선이 이 도시계 시설이 뭐냐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시계 시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도시계 시설은 보면은 도로, 철도, 뭐 광장, 공원 선배님이 다 들어보시는 건데 이런 용도들이 뭐다? 도시계 시설, 기반 시설은 들어보셨죠? 기반 시설 중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이다. 그럼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거는 그 기능으로밖에 사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도로로 결정된다가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선생님 도로에다 건물 지을 수 보셨어요? 안 되죠. 공원 같은 데다 건물 지을 수 보셨어요? 펜스나 뭐 이런 건 보셨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된 도시의 시설은 그 결정된 기능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보면 선배님 또 헷갈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지금 토지엠에서 여기 우리가 본 거는 여기 토시환경만 본 거예요. 여기서 도시계획이라고 한번 이렇게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서. 그럼 도시계획 클릭하고 열람 딱 눌러볼게요. 그럼 어때요? 아까는 좀 다른 창이 나왔죠. 보세요. 아까보다 빨간 선이 더 잘 보이죠. 그죠? 그죠? 빨간 선이 잘 보이죠. 빨간 선 이렇게. 이 빨간 선이 도로예요. 도로 이거는. 그리고 회색으로 된 것도 도로 이렇게. 그 빨간 선 보면 뭐 소로 뭐 공원 이렇게 다 나오죠. 이렇게 빨간 선으로 결정된 선이 다 뭐다? 도시계 시설이다. 근데 여기서 선배님들 그 땅땅 먹기 책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빨간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빨간 선만 그어져 있고 근데 여기 옆에 보니까 여기는 회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 회색이 들어간 데는 이미 차가 다니는 도로예요. 공사가 다 끝난 도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선배님 그냥 이렇게 선만 그어져 있죠. 회색이 없죠. 이런 땅들은 빨간 선만 그려져 있고 아직 공사를 안 한 땅이에요. 그래서 땅 따먹기 책에 보시면은 미불용지 투자라고 아마 그 편이 있을 거예요. 미불용지라고. 그 미불용지가 뭐냐? 아직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됐어요. 계획만 해놓고 공사가 안 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면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권혁수 대표님이 이 땅을 사셨어요. 이 땅을. 그리고 우리 라욱전 선생님이나 박현 선생님께서도 뭐 이 지금 이 라인을 지나는 땅을 만약에 사셨다 쳐요.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만약에 나중에 용인시에서 이 도로를 만약에 내 공사를 하겠다. 언제? 그럼 어때요? 요만큼은 어떻게 받아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불용지 투자예요. 미개설된 도시계획 시설을 찾아가지고 땅을 미리 사놓고
나중에 이 도시계 시설이 공원인 도로가 언제 공사가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시점을 알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보상은 시세만큼 받기 때문에 싸게 사서 갖고 있다가 비싸게 보상받으면 돈 버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의 투자긴 해요. 미분용 투자가. 그래서 땅 따먹기 책을 꼭 보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런 투자하는 거예요. 미분용지가 뭐지? 그러니까 도시계 시설에 관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궁금하시면은 톡방에 또 한번 선배님들이 질문 한번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투자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도시계 시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나온다. 그 빨간색은 뭐다? 빨간색 안에 있는 그런 기능밖에 안 된다. 도로는 도로밖에 사용을 못하고 요건 요렇게 사용을 못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지 시세 보는 사이트 한번 알려드릴게요. 선배님 토지 이제 시세를 이제 확인하려 그러면은 두 개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밸류맵을 한번 쳐볼게요. 밸류맵. 밸류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토지 건물 거는 밸류맵 들어가시면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 똑같은 땅을 이제 볼 건데 밸류맵하고 하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디스코. 부동산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스코 같이 열어볼게요. 그럼 밸류맵부터 한번 볼게요. 밸류맵 딱 들어가시면 밸류맵에다 아까 제가 신갈 여기다가 이제 선배님 주소를 치는 거예요. 385-1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이 땅 지금 시세 요거 클릭해 볼게요. 상세 보기 누르면은 현재 이 밸류맵이 좋은 거는 다 이렇게 토지 정보를 요약을 해놨어요. 지목이 임야고 용도지역이 뭐고 면적이 얼마고 공시지가가 얼마고 그리고 근처에 지금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뉴스로 나와요. 그리고 근처에 얼마가 팔렸는지 유사부동산 거래폭도 나오고 그리고 보니까 대출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도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밸류맵이고 디스코 같은 경우는 딱 들어오면 디스코는 또 제일 좋은 게 신갈동 한번 쳐볼게요. 신갈동 85-1 치면은 디스코는 뭐가 좋냐면 실제로 거래된 내역이 나와요. 보면은 20년 7월에 요 땅이 120억 팔렸다. 그리고 20년 7월에 그래서 한번 선배님들 집이나 근처에 지금 갖고 있는 집 있죠. 사는 데서 밸류맵 디스코 들어가셔갖고 디스코는 실제 거래 내역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실제 거래 내역 한번 보세요. 얼마에 파는지. 그러면 실제 거래 내역이 나오니까 아, 이 땅 얼만큼 되겠네. 근데 지금 저희 땅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세를 확인하신 다음에 제일 확실한 거는 근처 저기 복덕방에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아마 또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세를 알아보는 시세 사이트가 그래도 투명해졌기 때문에 시세를 확인하신 다음에 부동산 사이트 전화하셔가지고 이게 정확한지 이게 그거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죄송합니다. 박현 선생님, 제가 내일 그 메일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여쭤봤던 것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좀 일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내일 중으로 해서 제가 한번 보내드리고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밸류맥과 디스코 등을 보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빠르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배님도 아까 제가 개발제한구역 땅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발제한구역 땅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 땅에 보통 개발지역이 같이 있어요. 근데 자연녹지 지역만 생각하신 다음에 선배님들이 황상현 작가님이 자연녹지는 좋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발지역구역 땅에서 개발이 안 돼. 그게 항상 그게 생기기 때문에 선배님들 앞으로는 토지용계획 확인을 볼 때 어디까지 봐야 된다? 보시면 다시 가볼게요. 앞으로는 용도 지역만 확인하신 게 아니라 다음 주도 같이 말씀드릴 텐데 그 밑에 다른 법령 다른 이렇게 표 있었죠. 다른 법령 지역 지구 해가지고 좀 이렇게 또 요거를 항상 체크를 하세요.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여기에 개발지형구로 그렇게 찍혀 있어요. 보통 보면 어떤 땅을 보실 때. 그래서 다른 법령 지역지구내 개발제한구역에 찍혀 있다 하시면은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 그 행위가 될 크다라는 거. 같은 자연녹지지만 그린벨트에 있는 자연녹지는 개발이 힘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같이 쓰면은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땅은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안 되는 이상 뭐다 어렵다. 그 때문에 사놓으면은 이게 어려운데 나중에 또 역발상 투자는 있긴 있어요. 일단 선배님들은 쉽게 가는 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는 자연경 보존지역 땅. 자연경 보존지역 땅은 뭐다? 개발 자체가 어렵다고 응도 지역 중에. 왜? 지역자를 빼볼게요. 자연경 보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주변에 많이 지정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자연경 보존지역 땅도 웬만하면은 그냥 걸러라. 저는 이렇게 오늘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경 보존지역이 있고 또 뭐가 씌어져 있으면 뭘 지을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자연경 보존지역 땅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좀 힘든 땅이니까 웬만하면은 안 사시는 게 선배님한테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포에 있는 장기동 땅이에요. 김포에 있는 장기동 땅. 김포에는 장기동 땅인데 김포 보니까 이건 뭐 이종 일반 주거적 땅이에요. 근데 이번 이종 일반 주거적 땅은 어때요?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럼 당연히 땅은 좋은 땅인데 여기가 왜 개발이 안 됐냐? 군사보호구역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용도지역 있지만 밑에 다른 법령 지역지구에 군사보호구역이 찍혀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이 찍혀있으니까 어때요? 군사보호구역이 찍혀있는 땅은 만약에 박현 선생님께서 만약에 짓고 싶다, 권익선생님이 보고 짓고 싶다 했는데 군부대랑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군부대 협의를 통해서 오케이가 돼야 이걸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땅은 여기가 지금 한강신도시거든요. 김포 항공시에서 사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한강신도시 마지막 끝에 있는 땅이 김포시 장기동이. 근데 이 자연녹지 땅 자체가 원래 다 자연녹지였는데 여기만 이종 일반적으로 바꿔준 게 김포시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아파트를 지으라고 자기네들이 땅 용도를 바꿔놨는데 인허가를 안 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해병대 2사단이 관할을 한대요.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여기를 작전 지역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지을 수 없게끔 자기네들이 동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 그 파주나 포천이나 선배 연천이나 이런 데가 확 이제 뜨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되는 이제 시점이나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좀 눈여겨보시다가 아직 연천이나 파주, 포천은 땅값이 싼 데가 많아요. 특히 접경지역 땅들은. 선배님들 그쪽에 있는 땅들도 좀 눈여겨보시면은 아마 나중에 대비해서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 팁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선화지, 선화지.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10분 안으로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땅 사지 마라. 그 중에 네 번째가 선화지라고 하는데 선화지가 보면 이게 철탑 있는 땅 아시죠? 철탑 밑에 땅을 선화지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이게 선화지. 이 선화지 땅은 어때요? 이게 선화지가 가끔 경매나 공매로 많이 나와요. 이게 땅이 싸거든요. 근데 그냥 낙찰을 받아요, 누군가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화지 같은 경우는 이 철탑이 있으니까 한전에서 어떻게 해요? 법정 지상권을 설정해가지고 만약에 라옥전 선생님 땅인데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한전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법정 지상권 설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걸 풀어야 되는데 한전에서 풀어주겠어요? 이 철탑을 옮겨야 되는데 철탑을 옮기면 얼마나 드신지 아시죠? 몇십억이 들어요.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니라 다 틀어야 되니까. 전기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화식 땅 같은 경우는 그런 점도 있지만, 선생님 철탑이 있는데 전기가 막 흘러요. 여기다 뭐 짓고 싶으세요? 안 그래도 이격해서 지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뭐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나왔을 때 그냥 철탑에 있는 땅이다. 철탑 밑에 있던 땅은 선화지인데 선화지는 뭐다? 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개발제한구역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거는 개발제한과 똑같이 보시는데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시 땅이거든요. 서울에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게 2000 도시 시설로 돼 있는데 다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죠. 도시 시설로 된 공원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시점이 언제냐? 2020년 7월 1일자로 이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예전에 그 일몰자라고 아마 신문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 3년 전에. 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박현 선생님이나 락준 선생님이나 권시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 도시계획 시설, 이 녹색인 땅, 도시계획 시설 공원 땅을 안에 있는 땅을 갖고 계셨다고 이렇게 전제를 해볼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불용지라 해가지고 그냥 빨간색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으로만 이렇게 딱 그냥 선만 그어놓고 그 안에 공원을 안 만든 거예요. 근데 공원을 안 만들어 놓고 공원으로 결정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계 시설로 결정이 되면 라옥조 선생님이나 박현 선생님이나 권희 선생님이 사유 그 안에 있는 땅을 개발을 못 해요. 사유지를 개발을 못하게 한다고 계획 도시 시설을 내면.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묶어놨었죠. 그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선배님들 그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에 지주들이 저기 뭐야 지주들이 뭐 고발을 해야 돼? 고소 같은 걸 한 거죠. 이 땅은 지금 이건 무효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공원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공사를 안 한 땅은 20년이 지나면 20년 동안 만약에 공사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했던 그 도시의 시설들이 2020년 7월 1일자로 다 자동으로 이게 다 도시계 시설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공원이. 근데 서울시에서 꼼수를 쓴 거예요. 2020년 7월 1일기 전에, 일주일 전에 6월 25일 날 지네들이 이게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지주들한테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서울시 예산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얘네가 더 행위 제한이 센 도시자연공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더 못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땅 개발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 뭐다?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평이나 어디 춘천이나 이런 데 선생님 가보시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실 거예요. 우리 한강물, 우리 먹는 물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거 보존하자 해서 상수원물 오염시키지 말라고 해서 이런 땅들은 개발을 못하게 해놨어요. 상수원 보호구라서. 그래서 이런 땅들도 피하자. 그리고 하천구역. 선배님 막 홍천강 이런 데 뭐 춘천, 소양호 이런 데 뭐 강 좋잖아요. 강 근처에 보면은 하천도 하천구역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 땅 같은 경우는 만약 건축 선생님께서 이 땅을 사셨다 쳐요, 이렇게. 뭐 락조님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땅이 여기가 지금 하천구로 지나가요. 그러면 똑같아요. 도시계 시설처럼 이 하천구 선 안에는 아무것도 못 져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땅이면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땅들은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하천구역에 포함된 땅도 웬만하면 피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오톱 1등급 땅. 서울시만 있는 건데 비오톱 1등급이란 뭐냐면 비오톱이라는 게 우리가 생물이 살아가는 그 서식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오톱이 1등급이면은 진짜 뭐 개구리, 뭐 청개구리 이런 것들 정말 이렇게 막 서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걸 또 황폐화시키면은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오톱 1등급으로 된 토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서울시만 유일하게 있어요. 원래 원주도 있었는데 그걸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비오토 1등급 땅도 건축이 불가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또 있긴 한데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혹시나 선배님들이 더 궁금하시면 개발지원구역 땅도 투자를 제대로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이제 바꿔서 만약 선배님들이 이게 이제 이 기본 과정이 3주밖에 안 돼서 제가 더 알려드리고 싶어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금 알려드리는데 혹시 또 심화 과정까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3월 5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같이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선배님들 진짜 괜찮으시다 하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거의 한 3~40%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토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다른 투자 방법도 많고 하다 보니까 농지로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3주 안에 다 기본 과정에서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좀 심화 과정을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제가 지금 선배님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중에 뭐 과정을 한 주 더 미루더라도 혹시 더 같이 하고 더 토지에 대해서 더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뭐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배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더 케이스를 더 확장시켜가지고 더 많은 거를 좀 갖고 가시면 나중에 투자 공부하실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만약에 심화 과정을 같이 하시고 싶은 계신 분들은 제가 한번 더 톡방에도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저는 웬만하면 같이 요번에 처음으로 제가 25기부터 심화 과정을 같이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 전까지는 항상 3주만 끝내버리니까 다른 분들이 좀 토지에 대한 공부가 뭐 너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임장도 가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임장까지는 제가 좀 힘들어서 그 앞 단계까지는 좀 선배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드리니까 뭐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더 드리고 할 테니까 더 할인해서 말씀을 드려서 혹시나 하실 분들은 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었는데 너무 제가 또 말이 많았네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잘 활용하시고 같이 하면 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